자, 이제 41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보통주 단기 순이익하고 보통주 계속 사업이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이게 둘이 나눠 갖는 거예요. 주주들이 나눠 갖는 거니까 주주 중에는 우선 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주주가 있잖아요. 둘이 나눠 가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보통주 단기 순이익이라는 걸 무엇을 말하냐면, 이 단기 순이익 중에서 보통 주주가 가져갈 걸 보통주 단기 순이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선 주주가 누구냐에 따라 틀려져요. 얘가 이제 비누적이냐, 비누적 비참가다 이러면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근데 누적이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고, 참가다 그러면 이게 더 달라져요. 이렇게. 그리고 참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려워서 이걸 보론에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요 두 가지의 경우에는 그냥 배당금을 계산해서 배당금만 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주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거기 41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박스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보통주 단기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우선주 배당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통주 단기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에서 자, 우선주 배당금을 뺀 거다 그런 얘기야. 우선주 배당금을 이렇게 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거기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에는. 세후 우선주 배당금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세후 우선주 배당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우선주 배당금에 대해서도 저걸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선주 배당금도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세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두듯이 우리가 배당금도 비용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배당금을 비용으로 안 보거든요. 근데 국제기준은 전 세계 300개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우선주 배당금을 그 비용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겠죠. 없겠어요, 설마.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네? 어떤 나라는 또 예를 들어서 보통주 배당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모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주 배당금은 세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선주 배당금만 빼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기준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자, 보통주 단기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그냥 뺀 거예요. 예? 국제 기준에서만 그냥 이제 세후 우선주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이 배당금이 뭐가 돼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 배당금이 이게 돼야 돼요. 요게 돼야 돼요. 자, 2009년 1월 1일 있고, 자, 2009년 12월 31일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때 주총을 열죠. 주총을 열어서 배당을 해주는데, 자, 배당금은 이때도 주총을 열어요. 이때도 주총을 열어서 배당을 해주거든요. 배당을. 자, 근데 이때 주총을 열어서 배당해준 것은 요거는 2008년도 배당이에요. 이렇게. 2008년도 이걸 빼는 게 아니고 뭘 빼는 거냐면은 요걸 빼는 거예요. 요때 배당해 주려고 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때 배당해 주려고 하는 배당 예정액이 있어요. 재무제표는 언제 만드냐면 요때 재무제표를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때 재무제표를 완성할 때 주당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때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요 시점에서 요 예정액을 고려해서 예정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설명이 418페이지의 그 첫 번째 박스 바로 밑에 설명이, 한편 우선주 배당금은 실제 지급한 배당금이 아니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할 것으로 결의될 배당금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각 주 9번에다 실어놨죠. 중간 배당이 있다면 이 회계연도 중에 배당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요 회계연도 중에 자, 중간 배당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것도 배당금이겠죠. 이것도 빼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배당금이란 건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빼야 되겠다는 거죠. 아직 뭐 중간 배당을 출제했던 적은 없으니까 저렇게 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누적적 우선주가 있어요. 자, 누적적 우선주라는 건 뭐냐면, 자, 이 누적적 우선주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배당을 어느 해에 안 주게 되면 반드시 최소 배당금만큼 줘야 되는 우선주를 누적적 우선주라고 한다고. 따라서 누적적 우선주는 반드시 배당금을 줘야 되니까, 거기 보시면 418페이지에 보면 파란색 글씨를 보시다시피 누적적 우선주는 배당 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단기 순이익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있어요. 배당을 선언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얘기를 해놨어요. 자,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누적적 우선주인데, 첫 번째는, 자, 전기분 10%하고, 자, 단기분 10%를 이렇게 배당하기로 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전기에 배당금을 안 줬기 때문에 전기가하고 단기가를 올해 한꺼번에 주기로 한 경우. 자, 두 번째는 아예 배당을 안 주기로 한 경우. 자, 세 번째는 얼마냐면, 자, 단기분만 15%를 주기로 한 경우, 이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단기분만 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기분은 빼지 않고 뭐만 빼요? 단기분만 빼요. 단기분만.
단기분만.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가보시면 보통주 단기순이익이 단기순이익에다가 얼마야? 이렇게 된 거죠. 단기순이익 거기 보면 5,000원이니까 5,000원에다가 자 우선주 배당금이 10,000원 곱하기 10%만 이렇게 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배당을 안 주기로 했다. 그래도 얼마를 빼요? 10%를 빼는 거 무조건. 최소 배당률로 정해진 건 무조건 빼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자 5,000원에다가 얼마 되냐면 10,000원 곱하기 10%에서 최소 배당률을 이렇게 빼는 거죠. 자 이제 단기분이 있어요. 단기분 15%가 있죠. 15%는 최소 배당률이 10%인데 그보다 더 줬잖아요. 더 줬을 때는 실제 배당금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5,000원에다가 마이너스 10,000원 곱하기 15%를 빼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안 빼도 최소 배당률은 빼야 되고 최소 배당률보다 배당금을 더 주면은 더 준 것만큼을 빼는 거예요. 이게 누적적 우선주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419페이지 오면 가로 2번에 오면 보통주 계속영업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자 보통주 계속영업이익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보통주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산다면 자 보통주 계속영업이익은 이렇게 산다겠죠. 보통주 계속영업이익이 있어요. 계속영업이익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자 이 금액은 뭘로 계산하냐면 단기순이익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계속영업이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계속영업이익을 집어넣을 때는 언제나 세후 금액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영업이익에다가 자, 계속영업이익에다가 뭘 더하는 거냐면은 우선주 배당금을 이렇게 빼서 계산한 거예요. 우선주 배당금을 이렇게 차감하죠. 이렇게 차감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계속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계산됐죠.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면 자, 여기다가 자, 계속영업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영업이익에다가 플러스 중단영업이익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계속영업이익이랑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단기순이익에다가 중단영업이익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속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계산된다고.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단기순이익에다가 뭐냐면 중단영업이익이라는 걸 뺀 거예요. 중단영업이익을 이렇게 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단기순이익에다가 우선주 배당금을 뺀 게 뭐예요? 보통주 단기순이익이니까 이걸 다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보통주 단기순이익에서 뭘 뺀 거냐면은 중단영업이익을 뺀 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단영업이익을 뺀 거랑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 산식이 419페이지에 오면 그 산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산식이 여기 보시면 예제 4번 바로 위에 보시면 보통주 계속영업이익은 세후 계속영업이익 마이너스 우선주 배당금이고 자, 그 금액은 보통주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세후 중단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자, 뭐 가끔씩 얘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편한 대로 하시기만 하면 되죠. 객관식은 대부분 얘보다는 얘를 주로 내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밑에 419페이지에 보면 예제 4번에 있으니까 예제 4번 한번 보시면 자, 가로 1번에 다음은 A사의 자본금 변동 상황으로 2000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당 임명 금액은 500원이다. 그게 되는데 제일 먼저 주식수부터 먼저 계산하세요. 주식수. 자, 그러면 이제 주식수를 제일 먼저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주식수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주식수가 있어요. 주식수. 거기 보시면 이제 1월 1일 날 보통주 자본금을 보시면 1월 1일 날 9,000주가 있었어요. 1월 1일 날 모두 9,000주가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자, 11,000주가 됐어요. 11,000주 이렇게 됐죠. 자, 이때 우리는 공정가치 미만으로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가로 3번 자를 보시면 7월 1일에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공정가치 미만으로 실시됐으며 유상증자 전일의 보통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2만원, 발행금액은 만원이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자,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 유상증자. 그 다음에 두 개를 빼서 자, 무상증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할 때 모두 2,000주를 발행했어요. 2,000주를 발행할 때 자, 주당 얼마에 발행했냐면 주당 만원에 발행했죠. 그래서 모두 2천만원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 2천만원을 가지고 우리는 2만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요. 그러면 얼마 되냐면 1,000주를 발행하게 되죠. 두 개를 빼게 되면 1,000주로 계산된 거예요. 자, 이제 무상자 비율을 계산하셔야 돼요. 무상자 주식수는 몇 주냐면 1,000주예요. 1,000주. 자, 이 1,000주를 발행하기 전에 몇 주가 있었냐면 원래 9,000주가 있었고 자, 지금 뭘 했냐면 1,000주가 또 있었잖아요. 유상증자. 이 공정가치 유상증자를 먼저 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얘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10%예요. 이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0%의 유상자 비율을, 무상자 비율을 계산했으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주식이 다 그 비율만큼 이렇게 늘어나요. 10%로 이렇게 비율만큼 이렇게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주식이 1 플러스 10%만큼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1일 날 무상자 10%를 했어요. 자, 9월 1일 날 무상자 10%를 했을 때 1,100주가 늘어났죠.
자, 9월 1일 날, 자, 1100주가 늘어나서, 자, 얼마 됐어요? 12100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9월 1일 날, 12100주가 됐죠. 근데 무상증자니까 그 이전 주식이 다 10%만큼 또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전에 있었던 주식이 이렇게 10%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얘도 이렇게 10%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죠.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씩.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11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샀으니까 100주가 줄어들었어요. 자, 11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사서 12,000주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주식수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얘를 가중평균하면 되니까 이제 가중평균을 해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자, 얘는 몇 개월이냐면 얘는 6개월. 자, 얘는 몇 개월이냐면 2개월. 얘는 2개월, 얘도 2개월. 다 곱해서 나누기 12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유통보통 주식수 이렇게 선택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주식수를 몇 주를 계산했냐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420페이지에 보시면 몇 주가 되겠냐면은 420페이지에 해답 2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11,478주 이렇게 됐어요. 11,478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면 우선주 배당금을 계산해야지만 여기는 보통주 당기순이익에다가 우선주 배당금을 빼야지 보통주 당기순이익이니까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419페이지면 이제 우선주 배당금을 계산하기 위한데 자, 우선주 자본금이 거기에 나와 있죠. 이제 이거 지워버리고 자, 우선주 배당금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419페이지에 오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초에 우선주 자본금이 100만원 있었어요. 1월 1일날. 자, 1월 1일날 모두가 얼마 있었냐면, 자, 100만원이 있었죠. 100만원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7월 1일날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20만원이 늘어났죠. 자, 7월 1일날 유상증자를 했는데 얘가 이제 2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9월 1일날 무상증자를 실시해서 이번에는 12만원이 늘어났다고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배당을 어떻게 주냐면은 이 주식은 1년 동안의 배당금을 주면 돼요.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우선주는 비누적적 비참가자 우선주인데 단기에 현금 배당 10% 한다 해서 10%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유상증자 주식은 10%를 주는데 언제부터 주기로 했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유상신주의 배당 계산은 납입한 때부터다 이렇게 됐죠. 납입한 날부터 월수 계산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7월 1일 날 납입했으니까 얼마 돼요? 12분의 6개월치를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 뒤에 가보시면 무상신주의 배당 계산에는 원구주에 따른다 이렇게 됐어요. 원구주에 따른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요 12만원어치 무상증자를 실시했을 때 이때 늘어난 주식이 원인이 됐던 주식이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 12만원어치를 발행해야 된 이유가 1월 1일날 있었던 주식에 대해서 10만원어치 발행해 준 거죠. 그 다음에 7월 1일날 유상증자 주식에 대해서 2만원어치를 발행해 준 거잖아요. 이렇게. 요 중에서 2만원은 요것 때문에 10만원은 요것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원구주에 따른다는 얘기는 요 10만원은 1월 1일날 발행한 요 주식이 원구주니까 원구주라는 게 이제 원래 구주식이다 그런 뜻이니까 원구주니까 여기에 대해서 1년치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10%를 곱해서 얘는 6개월치만 준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렇게. 이게 원구주에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배당금을 계산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또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얘는 좀 간단해서 그런데.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얘도 뭘 계산하냐면 아까 계산했던 무상자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해요. 원구주에 따른다 이렇게 되게 되면 무상자가 있었던 그 이전 주식을 그 비율만큼 다 늘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 비율만큼 늘려놓으면 얘는 1 플러스 10%만큼 이렇게 늘리면 되고 얘도 1 플러스 10%만큼 이렇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무조건. 이해하시겠죠 이게? 자, 그러면 원구주에 따른다는 표현에 따른 배당금이 계산돼요. 그러면 무상신주는 원구주에 따른다고 했는데 원구주에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나 안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상신주는 언제나 배당금을 줄 때 원구주에 따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원구주에 따르는데 원구주에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게 미친 거예요. 네?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신주는 언제나 원구주에 따라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그 뒤에 주식수를 배당금을 계산하니까 12만 1000주라고 계산됐어요. 12만 1000원 요거 계산해 보시니까 12만 1000원이 계산됐죠.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죠. 자,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자, 419페이지에 오면 가로 4번에 보면 세후 계속 영업이익이 주어져 있고 단기 순이익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제 보통주 순이익을 계산해 보자. 주당 이익을. 자, 단기 순이익이 여기 얼마죠? 단기 순이익이 600만 원. 600만 원의 단기 순이익에다가 자, 12만 1000원이라고 하는 우선주 배당금을 빼고 이걸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데 주식수를 보시면 주식수가 420페이지에 오면은
자, 주식수가 11만 11,478주. 478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기본주당 순이익이 돼요. 자, 기본주당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얘 대신에 뭐만 쓰면 돼요? 500만 원 이렇게만 쓰면 되죠. 세후 계속 영업이익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12만 천주, 얼마냐면 11,478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하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 3절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그 뒤에 가보시면은 이제 연습 문제 한번 보시는데, 이게 자꾸 연습 문제, 객관식 문제 1번을 자꾸 물어봐서 그러는데, 거기 이제 446페이지에 보시면 객관식 문제 1번 있어요. 공인회사 2006년도 시험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주당 순이익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기본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자, 보통주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자, 2009년 1월 1일 날 9,000주가 있었어요. 주식수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2009년 1월 1일 날 뭐가 됐냐면, 보통 주식수가, 자, 9,000주가 있었죠. 1월 1일 날 모두 몇 주가 있었냐면, 1월 1일 날 9,000주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4월 1일 날 유상제를 시해서 1,800주가 늘어났죠. 자, 1,800주가 늘어나면 1,800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뭘 했어요? 공정가치 미만으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자, 공정가치 유상증자 두 개를 빼게 되면 무상증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러면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 1,800주를 발행했는데,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보통주 유상신주의 주당 발행 금액은 1,000원이며, 3월 31일 공정가치는 주당 1,800원이라고 했죠. 유상제를 4월 1일에 했는데 3월 31일에 공정가치를 줬어요. 그 공정가치 공정가치 미만 유상제라고 할 때 그 공정가치라는 게 전일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공부할 일이 없을 테니까 모르겠지만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관리라는 과목에서 하실 거예요. 이제 권리락 주가 뭐 이런 거 있는데 권리부 주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일의 종가가 돼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공정가치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뭘로 하겠어요? 전일이든 당일이든 다음날이든 있는 걸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설사 여기서 4월 2일의 공정가치가 1,800원이다 그래서 그걸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공정가치 하나밖에 안 주니까.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자, 1,800주가 들어갔죠? 1,800주가. 근데 공정가치 얼마예요? 배당을 이게 100만원에 1,000원에 발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180만원이죠. 이렇게. 이 180만원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800원짜리를 발행하죠. 그러면 1,000주를 발행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빼게 되면 800주 이렇게 된 거예요. 항상 이 물음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새롭게 개발해놓은 기법이에요. 아니, 이게 얼마나, 이게 잊혀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 와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를 하면 되죠. 강의도 좀 매번 바뀌어야 되잖아요. 뭐 새로운 게 있어야지. 뭐 맨날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으면, 그 테이프 틀어놓지 뭐하러 여기서 강의하고 있어요. 가끔씩 보면 이게 강의하면 보면 2년 전 강의, 3년 전 강의 똑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각자의 독특한 개성은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러면 테이프 틀어놓지 그럼 테이프 틀어나 뭐나 사실 제 얼굴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얼굴 보고 이렇게 손 이렇게 얹고 이러면서 그 F4 보듯이 F4 있잖아요. F4 누구예요? F1 구준표 이민호 네? F2 네? F2가 누구예요? 그 김현중 네? F3 김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F4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김준 별별 없으니까 소문자죠. 격이 확 떨어지니까 이게 소문자로 쓴 거예요. 네? 아니 광고 수익을 보면 아니에요. 광고 수익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주인공 같죠. 그렇죠? 얘가 구준표라고 이러고 있지만은 솔직히 얘가 주인공 같잖아요. 아니, 광고 수입을 보면 알아요. 광고 수입 얘가 1위래잖아요. 얘가 2위고 김범이 나도 뒤지지 않는다 그래갖고 광고 5개를 한다 6개 한다. 얘는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꽃 보러 갔나? F4 보듯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김현주인가 김범인가가 나이트 클럽을 탁 들어가서 있는데 노래 안 하니까 모든 여자들이 탁 보면서 손잡고 손 모으고 이러고 있어.
그 일본 만화지만 그 만화 쓴 일본 애들은 원래 좀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거를 또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러고 있는 참 예. 에휴 한심한 것들. 거기까지 다 좋은데 왜 무한도전 걔네들은 왜 뭐 F4 한답시고 뭐 아우 역겹잖아요 막 이렇게. 자, 아무튼 간에, 이게 계산해.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옛날 주식이 몇 주가 있어요? 9,000주가 있어요, 9,000주. 9,000주. 공정가치 유상자를 1,000주를 했잖아요, 1,000주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얼마 했어요? 800주로 했죠, 800주. 그래서 얼마예요? 이게 8% 이렇게 생산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이전 주식이 다 8%만큼 늘어나요. 여기다가 1 플러스 8%만큼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냐면, 거기 7월 1일 날 무상제를 시작했죠. 7월 1일 날 무상제를 시작해서 1080주가 늘어나니까 11,880주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전 주식이 다 뭐 늘어나요? 10%씩 늘어나죠, 이렇게. 10%씩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10%씩 늘어나죠.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자기 주식이 있어요. 10월 1일 날 자기 주식을 몇 주를 샀냐면은, 거기 보시면 2,000주를 샀죠. 2,000주를 샀으니까 얼마 돼요? 9,880주 이렇게 된 거예요. 80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월수를 곱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월수를 곱해보세요. 3개월, 자, 3개월, 자, 3개월, 3개월. 자, 나누기 12, 이러면 주식수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우선주 배당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선주 배당금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은, 거기 이제 5,000주가 있으니까, 자, 이제 1월 1일 날 있었던 게 얼마예요? 1월 1일 날 있었던 게 5,000주죠, 5,000주? 자, 그 다음에 거기 뭐라 했냐면, 자, 4월 1일 날 유상률을 쓰는데 1,000주가 있었어요. 자, 1,000주가 있었죠, 1,000주. 자,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7월 1일 날 600주가 늘어났어요. 자, 7월 1일 날 무상자가 600주가 늘어났죠. 근데 얘는, 자, 원구주에 따르는 거잖아요, 원구주. 그럼 문제 나올 거예요, 원구주에 따른다고. 배당 계산일을. 거기 446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유상신주의 배당 계산일 납입한 때이고, 무상신주는 원구주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우선주 5,000주가 있는데 배당률 10%고 액면금액이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액면금액이 1,000원이고 액면금액이 1,000원이죠. 자, 배당률이 몇 퍼센트냐면 배당률이 거기 보시면 10%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0%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렇죠? 무상순자 원구주에 따르잖아요. 원구주. 그러면 이거 얼마 돼요? 1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여기도 1 플러스 10%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 12분의 9개월 월수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까지 다 일괄해서 계산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4월 1일 현재 유상증자가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거든요. 아까 이제 예제에서는 이 우선주에 대한 공정가치가 안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행금액하고 공정가치가 안 주어져서 계산을 안 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우선주 유상신주의 주당 발행금액은 1,000원이며 3월 30일에 공정가치는 1,4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이고 1,400원이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1,000주 이게 아까 그 물음표처럼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나누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를 공정가치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보는 건 주식수 계산할 때만 하는 거예요. 배당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네? 배당금은 그냥 배당금일 뿐이에요. 얘도 배당을 줄 때는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를 공정가치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줘요? 그냥 늘어난 게 얼마야? 1,800주죠? 1,800주 곱하기 배당률 곱하기 12분의 9개월이 끝이에요. 배당금을 줄 때는. 그러니까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를 공정가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혼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조건 언제만 하는 거냐면은 무조건 저 때만 하는 거예요. 주식수 계산할 때만. 다른 때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이 문제를 보시고 여기에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 자, 이제 거기 그 421페이지에 보면은 그 희석주당이 있는데 여기는 뭐 얘기가 좀 길어요. 긴데 잠깐 그 개념만 잠깐 설명하고 나머지는 내일을 얘기하죠. 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본이라는 게 있고, 자, 희석이라는 게 있어요. 희석. 자, 그럼 기본과 희석이 있으면 기본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주 단기 순이익을 뭘로 나눈 거냐면 유통 보통지수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자, 희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유통 보통지수분에 여기다가 뭘 더하냐면 잠재적 보통지수를 더한 거예요.
잠재적 보통주 수를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보통주 단기순이익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더한 거거든요. 이렇게. 자, 이것이 뭔가는 뭐 내일 얘기하면 되고, 이런 것이 뭔가는 내일 얘기하면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재적 보통주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보통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증권들을 우리가 잠재적 보통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먼 훗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올 회계 기간에, 이 회계 기간 동안에 주당이익을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도 이후에 언젠가는 보통주가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전환사채, 신주주권 부사채, 신주주권 부사채, 신주주권, 주식선택권, 그 다음에 무슨 전환우선주, 전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로 바뀌잖아요. 그러한 증권들이 지금 현재는 보통주가 아니지만 걔네들을 보통주로 그냥 간주해버려요. 걔네들 언제부터 보통주가 되냐면 걔네들을 발행할 때부터 보통주로 간주해버린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환사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전환사채 예를 들면 자 기중에 전환권을 행사한 게 있고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게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환권을 7월 1일 행사했다면 요날부터 요 기간 동안에 유통보통주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렇죠? 100% 전환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니까 일부만 전환권을 행사하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전환권을 행사한 것과 행사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전부 다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어떤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날부터 무조건 보통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올해 것만 계산할 거잖아요, 지금. 올해 것만 계산할 거니까 그날이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것만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전환권을 행사한 전환사채나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나 1월 1일 날 권리를 행사했다고 가정하고 요 기간 동안의 주식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의 주식수를 계산한 걸 우리가 가중평 잠재적 보통주라고 한다고요. 이걸 평균 낸 걸. 그걸 잠재적 보통주라고 하죠. 그 잠재적 보통주의 주식수를 계산해서 걔네들을 보통주라고 그냥 간주해버리고 주당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더 작게 되죠. 희석이. 그래서 희석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를 이렇게 낮췄다는 뜻이니까 희석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희석 주당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보다 얘가 더 작게 돼요, 무조건. 그렇죠? 자, 그걸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요. 오늘 못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거기 있는 그 잠재적 보통주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를 하죠. 421페이지부터는.